특검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소식입니다.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이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정황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. 김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을 했으니까 위증 혐의까지 더해진 셈입니다. 전병남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.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종덕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했다는 결정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. 김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8월 취임 이후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. 최근 2차례 소환한 모철민 당시 교육문화수석으로부터도 김 전 장관이 연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김 전 장관은 그동안 블랙리스트에 대해 본 적조차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김종덕 증인 블랙리스트 사실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? 아니요, 모릅니다.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지는 압니다만 제가 본 적도 없고. 이에 따라 특검은 위증 혐의까지 더해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김상률 전 교문수석,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,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.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혐의를 물을 중요한 단서가 확보된 만큼 김종덕 전 장관 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김 전 실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. SBS 전병남입니다. 네, 법조팀 정상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정 기자, 오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4명을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데 말이죠, 특검이. 그렇습니다. 이게 다 같은 시기에 근무한 사람들 맞죠? 그렇습니다. 오늘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4명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. 네. 김상률은 청와대 교문수석, 그리고 이 신동철, 정관주는 청와대 비서관이었고요. 정무비서관. 예, 그리고 김종덕은 문체부 장관이었죠. 이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던 시기인데요. 이 특검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실제로 이 시기부터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고, 더 나아가서는 이게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만든 것만 갖고는 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현장에서 집행이 됐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는 의미겠습니다. 뭐 누군가 한 사람은 겨냥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역할이나 또는 책임의 비중이 다들 다를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돈과 권력으로 이렇게 억압하는 비겁한 짓이라고 했는데 특검도 이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그렇죠.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엄벌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나는 뭐 중간에 뭐 전달만 했다. 나는 뭐 시키는 대로 했다. 이런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. 뭐 사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몽땅 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좀 지나치게 좀 강경한 조치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거 중죄에 대한 엄벌이다. 또 압박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례적인 조치를 할 거면 특검이 뭔가 다른 계산도 있지 않을까요? 그렇습니다. 이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이 4사람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. 그렇죠. 이 특검이 이 조윤선 장관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 이 4사람을 몽땅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윤선 장관 신병 처리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원이 4사람 전부 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주지 않더라도 예컨대 신동철, 정관주 요 비서관들 2명이 구속이 된다면 그 상관인 조윤석 수석 비서관도 구속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할 거고요. 또 나아가서 이 비서관들이 기각이 되더라도 김상률 전 수석 비서관이 구속이 된다면 같은 수석 비서관인 조윤선 장관도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.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 전부 다 4명 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윤선 장관에 대한 신병 처리를 어느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,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시점에 조윤선 장관을 에워싸고 있었던 4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 해서 조윤선 장관을 겨냥한다,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이제 책임 소재를 이제 이번 기회에서 명확히 해서 조윤선 장관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책임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잘 알겠습니다. 정상엽 기자였습니다.